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차고 머리가 띵하고 심하면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고압이라고 하면 일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겠죠.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압이라고 하면 해수면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공기도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잠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수하시는 분들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산에 등산하다 보면 또 압력이 내려가겠죠. 우리가 비행기 타다 보면 귀가 멍했다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고막의 상태가 변함을 인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압력은 일기압에서 유지되지만 높이나 또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기압이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수면의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하는데요. 2기압이라고 하면 물속에 10m 들어갔을 때가 1기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1기압에서 10m 들어갔을 때는 1 플러스 1, 2기압이 되겠죠. 20m 들어가면 3기압이 될 것이고 30m 들어가면 4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압의 상승이 있고요. 치료적으로 쓸 때 고압산소 치료는 100% 산소를 사용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는 20.9%, 21%가 산소죠. 대부분은 질소입니다.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산소 농도를 100%까지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는 100%의 산소를 1기압보다 더 높은 2 내지 3기압 정도 상태로 흡입해서 치료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압산소 치료는 가장 많이 사용됐던 예가 잠수병입니다.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고압 상태에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 성분들이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니까 기포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각종 장기 쪽에, 특히 뇌 쪽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다시 고압 상태를 유지해서 어느 정도 감압병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과거에 연료로서 연탄을 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 중에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우리 혈액 속에 훨씬 더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또는 중심망막동맥 폐색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갈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 온다면 고압산소가 치료가 가능한 응급센터에 간다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질환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암 영역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사용됐을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은 방사선 치료라는 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암세포도 죽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도 괴사가 돼서 피부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장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장염들도 올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의한 후유증은 상당히 지연된 시간 후에도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가 후유증에 대한 그 치료 및 또는 예방 쪽에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가 방사선 치료 후유증에 보험도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많이 꺼려했습니다. 과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혹시나 암 환자의 전이를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세포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암세포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혈관이 있는데 아주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돼요. 산소가 공급되는 가장 중요한 루트는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효율적인 트럭과 같습니다. 이 트럭에 실려가면 굉장히 많은 산소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라 그러면 특히 저혈성 빈혈,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떨어져서 생긴 빈혈에 철분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요. 이렇듯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을 통한 산소 공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98%입니다. 나머지 2%는 혈액 속에 산소가 녹아서 가는 거였죠. 반면에 이런 고압산소를 주게 되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암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세포, 모든 세포는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혈관에서 0.1mm, 0.1입니다. 그 이상 벗어나게 되면 저산소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 벗어나게 되면 괴사에서 죽게 됩니다. 그거는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공이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저산소 영역인데요. 사실은 이 저산소 영역이 오래되면 세포가 상하게 되는데요. 손상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여기에서 생기는 성향질이 있습니다. 저산소 영역일 때 저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극한 상황이 되면 생존하려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저산소 유도성 인자라는 HIF, 영어로 저산소 유도성 인자 1알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놈이 상당한 재생 내지는 혈관 신생 같은 걸 만드는데요. 이것이 암에서는 전체 조율하는 마스터 레귤레이터, 결과적으로는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놈이 많이 생기면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암세포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 영역은 암 조직의 특징이다. 그래서 암 조직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하려면 저산소와 산증인데 그 중에서도 저산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압산소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저산소 영역, 암세포가 자꾸 자랄 수 있는 영역에 산소를 갖다 줄 수 있다면 산소가 없으면 이 물질들이 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적 배경을 갖고서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전임상이라든지 또는 세포 연구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상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연구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가 만약에 산소는 고압으로 들어갈 때는 주변에 섬유 조직을 좀 풀어헤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암 조직은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의 섬유 조직을 감싸면서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들어간 것을 막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주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또 면역세포들이 못 움직이게 하는데요. 섬유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만약에 고압산소가 들어간다면 풀어헤치는 건 또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고압산소가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압산소 치료가 무조건 어떤 사람에 다 도움이 될까요? 또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고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압력이 올라갈 때 고막이 있습니다. 귀 쪽에 고막이 있는데 압력이 바깥쪽이 높으면 당연히 안쪽으로 밀겠죠. 고막 안쪽의 영역과 바깥쪽 영역이 압력 차이 때문에 귀 쪽이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막의 손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 상승 시에 이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침을 삼킨다든지 몇 가지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내에 또는 10분 내에 가압하는 동안에 그런 조작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잠수부가 큰 문제 없이 잠수를 하듯이 충분히 적응하고 치료하는데 문제가 발생치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폐에 기운 같은 게 생기기 좋은 그런 상황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진찰을 한 후에 가능한지 봐야 될 것이고요. 드물게 이제 산소 독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진 경우에는 산소 독성도 나타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프로토콜에 맞춰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압산소는 이제 기종에 따라 다른데 제대로 의료적으로 치료적인 목적을 한다면 챔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챔버 내에 산소의 그 농도 또는 압력이 충분히 됐을 때 여러 압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맞춰서 질병에 따라서 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는 시간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도 다양한데 이 부분은 이제 병원마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희 암일항에 오시면 암일항의 노하우대로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고압산소 부분이 이런 치료도 있지만 미용이나 또는 항노화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암이랑은 또 암 환자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고압의학회라는 정식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고압산소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저 김선만 원장이 또 거기에 참석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암 분야에 있어서는 암이랑이 고압산소 치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주제지만 또 쉽게 풀어본 고압산소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랑? 암이랑!